경매 물건들 보다 보면요. 유찰이 굉장히 많이 된 물건들 보실 때가 있죠. 뭐 아파트, 상가, 토지 뭐 이런 물건들이 유찰이 여러 차례 되면 관심 굉장히 많이 갖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제가 이제 경매 물건 검색하다가 감정가 대비 1%까지 유찰된 물건 찾았거든요. 감정가가 40억인데 현재 최저가가 4,600만 원. 100분의 1입니다. 최저가가. 임야거든요. 네, 과연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유찰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 차례 낙찰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과연 뭔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임대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에 따라 사건 번호 논산 2016 타경 1997 벌써 사건 번호 보시면은 정말 예전 사건이죠. 2016년도에 접수된 사건이란 뜻이죠. 충남 부여군 임천면 점리라는 곳에 있는 임야예요. 보시면 감정가 40억 4,555만 6,300원인데 현재 최저가 4,664만 2천원입니다. 2월 26일 날 매각을 앞두고 있어요. 일단은 토지 면적은 7만 5천 평입니다. 굉장히 크죠? 7만 5천 평에 4,600만 원이면요. 평당 최저가 한번 계산해 볼까요? 평당 600원입니다. 네. 굉장히 낮은 금액까지 내려와 있죠. 아무리 뭐 맹지에 그린벨트에 뭐 여러 가지 개발하기 어려운 조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7만 5천 평이나 되는 임야가 4,600만 원까지 유찰됐다는 거. 이거 정말 이상한 거죠. 자, 입찰 이력을 보시면은요. 여기 1차부터 이렇게 진행이 돼 오다가 2019년도에 최저가 4억 3,400만 원일 때 어떤 법인이 단독으로 응찰해서 4억 5,400에 낙찰받았어요. 40억짜리 임야를 4억 5,400에 낙찰받았으니까 10분의 1 가격으로 낙찰받았으니까 굉장히 싸게 낙찰받은 것 같죠? 근데 보시면 매각이 불허가 됩니다. 이 매각 불허가라는 거는요. 민사집행법상 경매 절차에 여러 가지 하자나 흥결이 있을 때 이해관계자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해서 매각을 불허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낙찰받던 사람이 입찰보증 반환받게 돼요. 그런데 농지자 같은 경우에 매각 허가 결정까지 낙찰받은 농지에 대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면 매각이 불허가 되는데 이때는 입찰보증이 몰수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요. 매각 불허가 결정이 돼서 입찰보증을 반환받을 수 없는 그런 절차였습니다. 그 이유는 잠시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또 계속 유찰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입찰보증금 약 4,300여만 원을 이제 몰수당합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네, 그랬다가 또 계속 유찰이 돼서 최저가 2억 2,240만 6천 원일 때 또 개인이 단독으로 2억 5,200만 원가량에 응찰했는데 또 불허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도 입찰보증금 2,200만 원을 몰수당해요. 그랬다가 또 7,287만 8천 원일 때 7,400만 원에 응찰한 사람이 있었는데 불허가 또 보증 몰수되고요. 또 5천만 원에 낙찰받던 사람도 불허가 또 5,010만 원에 낙찰받은 법인도 불허가 또 최저가 4,600만 원일 때 9,826만 원에 낙찰받은 개인이 있는데 불허가 그리고 또 가장 최근에 2억을 썼어요. 이분은. 근데 사실은 입찰 보증금은 입찰 가격의 10%가 아니라 최저가의 10%이기 때문에 이분도 4,664만 2천 원에 10%니까 460만 원 몰수당한 거죠. 어쨌든 자, 이분들이 계속 불허가 되면서 보증금이 몰수되고 있습니다. 항상 경매 절차에서는요, 법원에서 공시하고 있는 이 물건 명세서를 잘 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권리관계가 표시되거든요. 보시면 조사된 임차 내역 없음. 뭐 당연히 이제 일반 임야니까 점유관계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만약에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은 권리가 있을 경우에는 여기 표시를 해주거든요. 근데 다른 특이사항이 없죠?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권리 없다는 겁니다. 다만 분묘가 있는 경우에는 분묘기주권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립 여지 있다고 표시를 해줬고요. 보시면 분묘가 일부 소지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분묘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계속 불허가 되는 건 아니겠죠. 자, 그리고 여기 아마도 공원 묘원, 다시 말하면 공동 묘지를 조성하던 상태에서 중단된 것 같아요. 공원 묘원 진로 개설 돼 있죠. 그리고 공사대금 19억 유치권 신고도 있대요. 유치권. 자, 유치권 성립 여부도 다퉈야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감정가 40억짜리가 19억가량을 유치권으로 인해서 부담하더라도 4,600만 원이면 낙찰될 법도 한데 사실은 대금 미납된 게 아니고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이유는 불허가 되는 건데 불허가 사유가 뭐냐면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으로 주무관청에 처분허가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미제출 시 매각 불허가 결정 및 보증은 미반환. 다만 처분허가 신청은 재단법인의 의사에 맡겨져 있어 채권자나 채무가 매수인은 허가 신청권이 없음에 주의. 아예 이렇게 딱 표시를 해줬어요.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있어요. 2002마 4353 결정 보시면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낙찰이 있었고 낙찰대금이 완납되었다 하더라도 위 낙찰에 관해 주무관 청해가 없었다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낙찰인에게로 이전되지 아니한다. 이런 판례가 있어요. 자, 이렇게 소유권을 이전함에 있어서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만 소유권을 이전을 받을 수 있는 법인들이 있어요. 방금 보셨던 것처럼 사회복지법인 또는 종교법인, 의료법인 등 이런 법인들은요. 각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소유권 이전이 되는 거예요.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이 임야의 소유권도 재단법인의 소유기 때문에 충남도지사의 허가가 있어야만 소유권 이전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매각 허가 결정까지 허가서를 제출해야만 허가 결정을 받고 대금 납부 기한이 지장돼서 대금 납부로 가는 건데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불허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입찰 보증 몰수되고. 자, 그래서 요 처분 허가서를 낙찰받은 사람이 그럼 신청하면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재단법인, 다시 말하면 청산이 쪽에서 낙찰받은 사람을 위해서 신청을 대신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강제경매 사건이거든요. 아마도 공사, 이게 공동묘지를 조성하기 위한 공사비 금액을 지불하지 못한 사유로 공사한 업체가 건설사가 채권자다 보니까 정확하진 않겠지만 또 공사대금 유치권도 신고한 것을 보면 공사대금으로 인한 판결을 받아서 경매를 지금 신청했다는 거죠. 유치권 성립 여부는 별도로 다투더라도 어쨌든 허가 결정을 받아야 대금 납부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허가 결정 자체를 못 받고 계속 불허가 되고 입찰 보증이 몰수되는 상황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특수 법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서가 있어야만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있느냐?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 예외의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93-2094 판결 보시면요. 보건사회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이 설정되었고 그 경락대금이 모두 위 은행에 배당되어 그 근저당이 소멸되었다면 이는 위 은행의 근저당 실행에 의하여 임의경매가 실시된 것과 구별할 이유가 없다고 하겠고 담보 제공에 관한 보건사회부 장관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될 때 다시 그 허가를 필요로 한다고 해석되지 아니하는 이치에서 위와 같은 경락의 경우에도 별도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자, 이 판례는 뭐냐면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거나 아니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는데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 절차에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이 근저당권자가 매각대금으로 전액 배당이 된다면 역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요 예외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경매로 소개해드렸던 그 물건은 이런 근저당이 없어요. 근저당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그 대법원 예외 조항에 전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재단법인의
만약에 어떤 채권 관계가 있을 때는 그 소유 부동산을 경매로 매각으로 환가하기에는 매우 어렵다 이겁니다. 결국은 공사대금 채권에 의하든 뭐 돈을 빌려줘서 판결받아서 경매를 신청하든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매라서 채무자인 이 재단법인이 낙찰자를 위해서 처분 허가서를 받아주지 않는 이상 경매는 진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요 영상 제가 올렸더니 왜 법원이 사기치냐, 왜 몰수된 입찰보증금 법원 공무원들이 왜 이거 다 갖고 가냐 이러는데 이거 다 오해입니다. 자, 몰수된 입찰보증금 현재 뭐 국고로 귀속되거나 뭐 공무원들이 이거를 사용하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이 몰수된 보증금은 계속 법원에 쌓여 있어요. 그랬다가 이거를 실제 만약에 낙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배당으로 가게 될 겁니다. 배당금, 채권자가 받아가게 된다는 뜻이에요.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랬다가 결국 이 물건이 경매 신청한 채권자가 그럼 왜 신청했겠어요? 결국은 허가 결정도 받을 수 없어서 계속 불허가가 반복이 되는 물건인데 왜 경매를 신청했을까요? 감정이 상한 거예요. 이 재단법인에 공사대금 받을 돈이 있는데 돈 줄 생각은 안 하고 배째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래 한번 뭐 골탕 먹어봐라 라는 심정으로 경매를 넣었거나 아니면 이럴 줄 예상 못하고 경매를 신청했거나 경매 신청했을 때 경매에 예납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매각이 되면 매각 수수료가 발생을 하고 이거 채권자가 다 부담하는 비용인데 나중에 막 낙찰자가 대금 납부하게 되면 이걸 다 회수는 하겠지만 지금은 돈만 들어간 상태예요. 낙찰자가 대금 아직 납부를 못했기 때문에 자 요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결국은 채권자가 취하로 가게 되면 결국은 입찰보증금은 반환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낙찰받고 불허가 돼서 보증금을 지금 몰수됐던 이 낙찰받던 사람들은 아직 희망은 있어요. 채권자가 이 경매체를 취하게 되면 반환을 받게 됩니다. 그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이렇게 경매 물건에는요, 이런 다양한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물론 이제 취하가 되면 보증금 돌려받겠지만 만약에 이 경매를 당한 이 재단법인 쪽에서 뭔가 낙찰자와 잘 원만한 뭔가 협의가 돼서 처분 허가서를 받아서 대금 납부로 가게 되면 그동안 낙찰받던 사람의 보증금은 다 몰수되는 겁니다. 이런 이제 절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에서는 이런 다양한 경매에 대한 권리 분석이 필요하고요. 이런 이제 정보를 저희가 드리기 위해서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옥섭 이런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옥섭이라는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온라인 강좌들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경매 기초과정, 심화과정, 온비동매 이런 것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저희 옥섭에서 야심차게 이번에 새롭게 재오픈하게 된 정기구독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 정기구독 서비스는요. 매월 경매 투자하기에 좋은 이런 우량한 물건들만 10건 정도를 선별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 저희가 선별을 해서 현장에 직접 가서 사진도 촬영하고 동영상도 촬영하고요. 또 중개업소 직접 방문해서 주변의 입지 환경 그리고 임대료, 시세 이런 정보까지 다 조사해 오고요. 또 스튜디오에서 제가 직접 해당 물건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해드립니다. 투자 분석, 수익률 분석, 또 적정 입찰가 이런 분석까지 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기구독 추천 물건 정보를 통해서 실제 낙찰받고 성공적인 투자하셨던 이런 많은 분들이 계셨거든요. 네. 대신 저희가 요 이제 이전에 서비스된 요금에서 좀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이 정기구독 서비스를 저희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 중에 발생되는 비용이 좀 생각보다 좀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전 그 요금보다도 좀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네. 어쨌든 더 좋은 물건 열심히 저희가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독 서비스에는 스탠다드가 있고요. 또 프리미엄 서비스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스탠다드 가입하시게 되면 요 매월 추천 물건 정보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런 정보들 있죠. 지금 진행 중인 물건에 대한 이런 권리 분석 사례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실전 권리 분석이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 매월 한 8건 정도 선별해서 뭐 대항력에 관한 사항, 이런 토지의 어떤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으로 가입하시게 되면 요 스탠다드를 통한 추천 물건 서비스하고 실전 권리분석 서비스를 함께 모두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서비스는요, 매월 자동 결제되는 방식이니까 요 점 유의해 주시고요. 다만 저희가 오픈 리뉴얼 기념으로 2월 한 달 동안 스탠다드 서비스를 무료로 1개월 이용하시도록 저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통해서 무료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개월 무료 이용해 보시고요. 괜찮다 하시면 자동 결제 방식으로 가시고, 요거는 무료 이용은 스탠다드니까 나는 프리미엄으로 매월 자동 결제해서 추천 물건과 실전 권리도 사례를 모두 함께 이용하고 싶다 하시면 프리미엄으로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료로 자동 결제 선택해 주실 때 카페 회원과 수강생 회원들에게는 10%에서 20% 할인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이 할인 쿠폰 적용해서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물론 이런 추천 물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있긴 있지만 이렇게 실제 현장까지 가서 임장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는 우리나라에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물건 선별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정기 구독 많이 이용해 주시 기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